결론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집 못 삽니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실패와 성공에 대한 저의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가져주시고 축구선수 출신으로 학자의 삶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전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안주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칭찬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20대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느낀 점이나 부동산 공부의 중요성 그리고 저의 재테크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20대, 30대 분들 중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 망설여지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왜 부동산 공부나 자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20대, 30대 어린 나이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작년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 일단 과목 자체가 여러 가지 부동산 지식과 또 세금과 직결되는 세법, 소유권과 관련이 깊은 민법과 등기법, 그리고 경제적인 이론과 부동산 정책 등을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잘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 접근을 하면 기본적인 리스크는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것은 6년 전 2015년 20대 시절부터입니다. 그때는 물론 부동산의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꾸준히 경제 도서나 부동산과 주식과 관련된 책을 사서 읽고 얕게라도 차근차근 부동산 지식을 쌓아나갔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임장도 다니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첫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2억 3천만 원을 주고 첫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집의 시세는 5억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이 올랐죠. 그런 투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은 현재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20대 때 조금이라도 부동산 공부와 경제 이론 공부를 해놨던 것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생각하고 또 작년 공인중개사 공부를 통해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전반적인 지식 습득과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부 정책 등 부를 축적하는 기술과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보면 스파크가 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핵심일 수 있겠는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나름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지금이라도 이렇게 경제학 공부, 부동산 공부를 통해 인플레이션이라는 현 시점, 현 상황에서 나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고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분들께 왜 일찍 20, 30대부터 경제 공부,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지, 부동산 공부를 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만 해도 2030 세대들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하시는 일, 그리고 워낙 비싼 실물 가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부모님이 저 집 샀으면 좋겠다 이거지 내가 저 집을 사야지라는 것은 당장 결혼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나 그러다 보니 그때서야 집에 관심이 생기고 또 집을 사려고 알아보면 정말 하늘같이 솟은 집값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코로나 시국 20대, 30대 세대들이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져서 책이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젊은 나이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화폐 가치 하락 때문입니다.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는 경제 침체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무한정 돈을 풉니다. 유동성 자금을 푼다는 것이겠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기업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 매출이 늘고 활성화됨에 따라 수출이 늘고 일자리가 늘고 그럼 경기 침체를 조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끝나면 그나마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역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무한정 늘어나는 화폐 유동성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빠르게 하락하고 물가나 실물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인데,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석탄, 석유, 가스, 라면, 야채값,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또 부동산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4년 전에 6억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12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시중 소비자 물가에 따르면 매년 3%씩 물가가 오른다고 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매년 3%씩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치명적인 투자 손실을 보는 것이 바로 현금성 자산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 예금 시중 금리가 1%도 안 되는데 화폐 가치가 3%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은행에 넣어두면 매년 2% 이상씩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부동산으로 쉽게 예를 들자면 전세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내 돈을 잃지 않고 어차피 나중에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많이 들어가는데, 5억짜리 아파트에 3억의 전세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2년 뒤 전세 만기가 끝나면 액면상으로 똑같은 3억을 되돌려 받겠지만 3억에 대한 화폐의 교환 가치는 2억 8천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2년 뒤에는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집이 5억이고 임차인이 3억을 주고 전세를 들어간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집에 대한 단순 금액적 지분으로만 따지면 임차인이 더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년 뒤 이 집이 5억이었던 게 7억이 되면 임차인이 내 덕분에 2억이나 올랐는데 그 상승분의 10%라도 조금 나눠주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전혀 그게 아니죠. 1%도 안 주죠. 오히려 전세 시세가 올랐으니 보증금을 3억에서 4억으로 1억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못 올려준다면 쫓겨날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듯 부동산 시세 상승분은 온전히 지분도 더 적은 임대인, 집주인이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기에는 나만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내 자산으로 내 돈도 같이 일하도록 만드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인플레이션기, 스태그플레이션기에 돈의 가치를 방어하고 내 돈을 지켜내는 방법 중 가장 좋은 투자처는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얼마 정도 모아서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뉴스 기사를 보면 집값이 미쳤다, 한 달 사이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올랐다, 이런 기사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도 얼른 몇 억을 모아야겠다, 2억 정도를 모아서 아파트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로소득을 가지고 적금을 놓고 예금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집 못 삽니다. 투자도 절대 못 합니다. 2억을 모으는 동안 집값은 5억이 오릅니다. 매달 30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저축을 해도 1억 8천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간격은 더더욱 벌어지겠죠. 당장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당장 이 소액 몇 천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사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고 발품 팔고 노력하시면 아직도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할 곳이 넘쳐납니다. 저의 최근 사례를 설명해 드리자면, 3달 전 딱 2천만 원 가지고 지방광역시 아파트를 추가로 투자해서 전세를 마쳤습니다. 거래가 1억 8천 주고 매매를 해서 1억 6천에 전세를 내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그 집 실거래가가 2억 5백이 찍혔습니다. 나름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었고 학군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런 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작은 조그마한 눈덩이라도 굴려서 더 큰 눈덩이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부동산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기, 자산 상승 파도에 하루라도 빨리 올라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외곽 쪽이라도 보는 시야를 조금 넓히고 연습한다면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자본, 그 소액 1,000만 원, 2천만 원 안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